남녀 체질백서 박재영. 수컷 잠자리의 비행속도는 시속 58km이다. 그러나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등해가 제일 빠르다. 등해 수컷이 암컷을 쫓아갈 때의 비행속도는 무려 시속 145km이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속력에서, 여자는 지구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의 속력은 종의 기온에 속하고 여자의 지구력은 연애의 기온에 속한다. 아버지의 늙은 속력은 속절없이 무디었으나 어머니의 어린 지구력은 뜻밖의 끈질겼으니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종의 기온을 뛰어넘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19장 인유와 직유에 대한 건데요. 인유의 방법, 신선한 인유를 위한 기본 요건, 적극성을 갖는 인유의 예시, 인유에서 필요한 것이 확장이다. 개별적 유사성을 찾으라. 이건 직유의 방법이네요.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으로 비유하라 등이 있습니다. 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인유에 대해서 좀 봐요. 인유 수사법은 이렇게 한자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야 잘 안 잊어버려요. 이는 끌 인자에다가 깨우칠 유자죠. 그러니까 끌어와서 비유하는 것, 저 다른 일을 끌어들여서 비유함이죠. 각 분야에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와서 비유하는 것을 말해요. 시클에서 제시한 것은 보조관념이 예시를 끌어다가 원관념을 비유하는 방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용이 인유가 되려면 그냥 인용이죠. 말만 그냥 갖다 쓰면 인용인데 그것이 인유, 비유가 돼야 되겠죠. 인용을 이용한 비유가 되려면 시적 대상이나 시적 정황, 정황이 뭐죠? 정황? 사정과 상황을 합치면 이것이 정황이 됩니다. 사정,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상황,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과 상황, 정황과 비유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비유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이 시에서는 속도에 대한 인용이 사람의 경우와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인용, 곤충의 속도에 대한 인용과 사람의 속도, 사람의 속도와 비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곤충의 속도와 사람의 속도가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죠? 비유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시가 그렇다고 합니다. 신선한 1-1 신선한 인유를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작품 그대로 보겠습니다. 남녀 체질 백서. 백서라는 것은 정부가 대국민 어떤 발표문이죠. 보고서. 어떤 정부의 대국민 보고서인데 정치나 외교, 경제,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 정황을 분석하고 또 전망해서 어떤 국민에게 발표하죠. 거의 매년 연초에 발표하죠. 그걸 백서라고 해요. 흰 백자에 글서자입니다. 흰 종이에다가 써서 발표를 했었나 봐요. 수컷 잠자리의 속도는 시속 58km이다. 다른 데서 인용을 하고 있죠.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등해가 제일 빠르다. 등해 아세요? 등해? 등해는 그 벌처럼 생겼는데 벌이 아닌 거 있죠. 워낙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무슨 꽃등해라고도 하고 그 벌파리라고도 하죠. 벌처럼 생겼는데 파리 같은 것, 그런 등해. 등해는 종류가 많은데 꽃등해는 등이 좀 짧죠. 네. 제일 빠르다. 등해 수컷이 암컷을 쫓아갈 때의 비행 속도는 무려 시속 145km이다. 이 숫자는 띄어쓰기 좀 잘 보세요. 이 100이라는 한 문자가 들어갔는데 숫자는 문자 앞에 붙여 쓰죠. 이렇게. 그런데 100 문자도 그냥 수예요. 그냥 문자로 표시한 것 뿐인데 그냥 수니까 하나를 이렇게 다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쫓아간다. 뒤쫓아가는 것은 쫓아가다가 맞죠. 근데 쫓아가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존경 이런 것으로, 또 눈길이나 우리 쳐다보는 거 있죠. 네, 그런 어떤 시선, 그런 시선이 쫓아가는 게 쫓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떤 속도에서 쫓아가는 것은 쌍지읒을 쓰죠. 쫓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다라고 일부러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컷이 암컷을 따르는 것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성에 대한 어떤 어떤 욕구 때문에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속도를 쫓아가는 것은, 뒤쫓아가는 것은 쫓아가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뒤에 따라가는 것을 쫓아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서는 다 인용이죠. 이렇게 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잠자리하고, 그리고 특히 등해라는 곤충에 대해서 곤충도 수컷이 암컷을 따라갈 때에는 한마디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인용이잖아요. 이 인용이 인유가 되려면 이것과 밑에 있는 다른 비유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네.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곤충도 저렇게 빠른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저 등의 수컷에 비유하겠죠. 속력에 있어서 여자는 지구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는 속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지구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다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죠. 이렇게 또 지구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힘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는 속력에서, 여자는 지구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표현이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참 멋진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읽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남자의 속력은 종의 기원에 속하고, 종의 기원, 다윈 종의 기원이죠. 여자의 지구력은 연애의 기원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 남자의 속력은 종족 번식을 위한 욕구,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종족 번식의 욕구에 있어서 남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구력은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버티는 힘이죠. 지가 가질 지자고 구가 오랜 구자잖아요. 지구력에서 여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여자의 지구력은 뭘까요? 이렇게 여자의 지구력. 남자의 성력은 종족 번식, 어떤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성력인데 여자의 지구력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남자의 성력은 종의 기원이라고 그러고 여자의 성력은 지구력은 연애의 기원이다. 연애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이 잠깐의 사랑이어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어떤 가꾸는 그런 사랑이죠. 연애가 그리워할 연자에다가 사랑의 자잖아요. 그 그리움과 사랑은 사랑의 기운. 이거는 그 지구력에서 또 나오는 거죠. 네, 오랫동안 유지해야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남자와 여자, 그죠? 이 연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그 등해의 어떤 인용, 등해의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인용한 것에 어떤 남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여기서는 1년에서는 등해의 수컷과 암컷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2연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우, 그 경우에 그 인용과 비유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아버지가 나와야 더 구체적이죠. 아버지의 늙은 속력은 속절없이 무디었으나 어머니의 어린 지구력은 뜻밖의 즐겼으니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종의 기원을 뛰어넘은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그죠? 아버지의 늙은 속력이래요. 아버지의 늙은 속력. 원래 젊었을 때는 번식할 일이 있으니까 부디지 않죠. 날카롭고 빠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날래죠. 용감하고 날래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늙은 속력이래. 남자가 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번식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번식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그 속력은 좀 쓸모없는 속력이 됐어요. 속절없이 무디었으나, 속절없이가 무슨 뜻이죠? 속절없이, 창에도 나오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이렇게. 청춘은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하고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하거나 그럴 수 없는 일은 말이죠. 그럴 수 없게 어찌 해볼 도리도 없이 무디었으나 어머니의 아버지의 늙은 성력인데, 그죠? 이제 쓸모없는 어떤 아버지의 성력은 어때요?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머니의 성력은 어린 지구력이래요. 어머니의 어린 지구력. 앞으로도 계속 쓸모가 있겠죠. 계속 커져가고.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 사랑을 끈질기게 어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유지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종의 기원을 뛰어넘은 아버지의 성력과 관계에 있는 종의 기원, 그러니까 종족 번식의 문제를 뛰어넘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연애의 기원에 속하는 일이죠. 일생일대의 사건은. 네, 그래서 그리움과 사랑,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이 반영된 그런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은 두 번째 연이 등해의 암수에 대한 어떤 인용이었다면 그것이 두 번째 연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비유가 되고 있고, 세 번째 연에서는 가족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유가 되는 거죠. 네, 인용이 인유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 가족사죠. 네. 이 시는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키우는 일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어떤 가부장적 사회의 가부장적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책임했는데, 자식을 도맡아서 키운 것은 어머니죠. 그런 어머니의 몫이, 그 어머니의 사랑 또는 여자의 사랑, 그것은 아주 지구력이 강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시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 무릎을 탁 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멋지게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저자는 인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예시가 시의 활력, 활열이 아니고 활력입니다. 활력. 네,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단순히 정보 제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남녀의 경우에 비유하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에 비유해서 인용이 인유가 되게 했죠. 네. 그리고 남녀 체질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인유에 대한 정보는, 그게 어떤 거였어요? 인용을 꼭 필요한 핵심 부분만 해야 된다. 그렇죠. 주저리 다 인용하면 뭐 그냥 인용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해버리고 시인의 의도는 덮이겠죠. 인유된 정보가 필요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힌다면 인유의 효과는 곧바로 반감되고 만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목적이 약해지고 또 시의 주제의식이라고 그러죠. 주제의식이 빛을 바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가 참 멋지게 표현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신선한 인유를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남녀 체질 백서 박재영 시인의 시였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아까 어디 갔네? 인용이 인유가 되려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인용이 인유가 되어야겠죠. 인용이 인용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러려면 시적 대상과 시적 정황이 비유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네, 등해의 암수에 대한 관계와 또 사람은 남녀에 대한 관계와 또 가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 그게 비유적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래서 멋진 인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